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부동산 투자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있는 네오집스 이제 어태수 대표님 이제 회사 소개와 기술력 소개가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투자 금액대별 성공했던 그런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세금과 관련해서 또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또 언급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 또 수고해 주실 어태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를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투자 금액대가 7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8억에서 한 11억, 12억 정도인데, 자, 그러면 투자 금액대별 리스트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금액대를 제가 좀 나눠봤어요. 이제 10억대, 또 20억대, 또 50억 내외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10억 원 내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게 LA 이제 코리아타운의 가장 럭셔리한 콘도예요. 보시면은 전용 면적으로 이제 40평. 미국에서는 이제 공유 면적이 거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으로 40평, 이제 투베드 투베스인데 이게 지금 118만 불.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을 저는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즈드 이제 콘도잖아요. 높은 빌딩인데 이곳에서는 좀 중요하신 게 뷰. 이제 한국에서도 뷰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이 콘도 같은 경우는 북향, 북쪽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이제 헐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곳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 헐리우드 사인이 보이는 북쪽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북쪽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동쪽을 바라보느냐, 서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살 때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팔 때가 문제잖아요. 네. 미국에 또 선셋이 좋잖아요. 네. 만약에 서쪽 걸 사셨다라고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커튼을 닫고 사셔야 돼요. 뷰를 못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동쪽이다라고 하면은 동쪽은 이제 다운타운 뷰를 또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18만 불인데 나는 115만 불에 샀어. 근데 사고 보니 북서쪽. 이러면은 이제 좋은 투자가 아니고요. 이 미국에서도 보실 때 그러니까 그 뷰는 콘도마다 또 로케이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뷰를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내용 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관리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관리비가 미국에서는 이제 HOA라고 불려지는데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홈 오너들이 이제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제 내야 되는 비용인데, 만약에 이제 전세를 주셨다, 월세를 주셨다 하면 관리비를 누가 내죠?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내죠. 근데 미국은 이 관리비를 오너가 내요. 집주인이. 물론 이 관리비를 낼 것까지 합쳐가지고 렌트비에 이제 반영은 돼 있어요. 반영은 돼 있지만 내야 되는 주체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라이즈드 콘도 같은 경우는 꼭 뷰를 좀 살펴보셔라 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운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인데 원베드에 원베스에 이제 전용 면적으로 약 27평이 지금 70만 불. 여기는 LA입니까? 네, LA에 있는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원베드 원베스 같은 경우는 이제 LA에 이제 직장이 있으신 싱글 분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원베드 원베스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이제 미혼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직장 근처에 이제 거주를 하시려고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아까 이제 70만 불에서 이제 10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다운타운 쪽에서 좀 선호를 하시는 곳입니다. 렌트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렌트비는 약 70만 불이다라고 하면은 한 2,000불 후반에서 3,000불 초반?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주 큰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에 투자하실 때 수익률 보고 투자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엑시트 할 때 이제 캐피탈 게인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다운타운 지역들, 동부 지역, 서부 지역은 수익률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투자의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인컴 게인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렌트비 같은 경우는 얼바인의 모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8에서 9%씩 올려요. LA 지역 같은 경우도 렌트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테넌트들을 좀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네. 1978년 10월 이전에 지은 집들 같은 경우는 이 렌트비를 1년마다 법으로 정해요. 올해는 렌트비를 연 3%씩만 올리세요. 올해는 연 4%씩만 올리세요. 그 지역이 아니면 렌트비를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는 렌트비가 이제 수익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매년 가지고 계실 때마다 이제 렌트비를 좀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수익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애도 막내가 시애틀에 있는데 네네. 2,000불의 후반에서 3,000불 사이거든요. 네네. 원베드, 원베스트. 비슷하네요. 예, 근데 여기도 지금 시스레 내는 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다운타운 그리고 아까 제가 보였던 코리아타운 네. 이런 곳 그 부대 시설 이제 어메니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어메니티가 안 좋으면은 임차인들이 또 싫어요. 네. 그리고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부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제 풀도 굉장히 좋고요. 피트니스 센터. 네,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요가룸도 있고 레크레이션 룸도 있고 또 요즘 펫이 많다 보니까 네. 또 강아지들이랑 같이 이제 조깅할 수 있는 곳도 이제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메니티들은 굉장히 지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금액을 높여서 네.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네.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리스트는 이제 두 개 그냥 연달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제 얼바인 지역이에요. 네. 얼바인 지역이 강남 8학군에 그리고 이제 분당 판교처럼 이제 계획 도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곳인데 네. 저는 이제 얼바인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이제 뭐 여름 때 캠핑도 오시고 네, 썸머 스쿨도 보내고 윈터 스쿨도 보내시고 하다 보니까 다녀오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연예인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어요. 네. 네, 연예인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고 뭐 게임회사 대표님, 엔터테인먼트 대표님들도 뭐 워낙 학군 좋고 커뮤니티가 좋다 보니까 네. 그 무엇보다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 하면은 항상 탑3 안에 드는 곳이 네. 안전하고 학군 좋고 커뮤니티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이 다 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또 높아지고 상승폭이 높아지고 또 주재원분들도 많으시고 또 안식년에 또 이쪽으로 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바인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렌트 수요도 그래서 많단 말이죠. 네, 렌트 수요도 풍부하고 예. 무엇보다 여기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뉴욕 중심부에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요. 네. 바로 옆에 센트럴파크 예, 예. 너무 좋죠. 그 센트럴파크에 2.5배 되는 규모의 파크이 지금 얼바인에 조성이 되고 있어요. 조성 중이라고요? 네. 오. 이름조차 그레이트 파크예요. 김태희 씨하고 이제 B 씨가 구입을 하셨던 그 이제 동네인데 이 지역을 그냥 뭐 레지덴셜로 개발을 하고 커머셜로 개발을 했으면은 뭐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커뮤니티로 지금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사커 스테디움, 소프트볼, 뭐 비치 발리볼 그리고 워터파크 등등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제 골프장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어웨이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하러. 예, 예. 그럼 그분들이 또 묵어야 되는 숙소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호텔들 또 호텔들 주변에 또 리테일들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직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센트럴파크의 2.5배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인컴 게인하고 네. 캐피탈 게인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풍부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곳 같으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확 높여서 뭐 레지덴셜이 아니라 코머셜로 가는 겁니다. 상가에 대해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코비드 19 때 많은 리테일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오피스 상권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전부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오피스에 출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에 리테일들이 손님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수혜주가 누구였냐? 바로 이런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그러니까 차로 개인이 운전해서 가고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스타벅스가 이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뭐 이거는 코비드 19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운전해서 바로 그냥 투고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보니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지금 2030년까지 신규 매장 오픈하는 거에 90%를
다 드라이브-트루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해요. 제2의 코비드-19, 제3의 코비드-19이 온다 하더라도 네. 매출이 이제 기존처럼 드라이브-트루는 올라갈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드라이브-트루를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트리플렛. 트리플렛이 뭐냐면은 네. 임차인이 재산세만 내준다라고 하면 이제 싱글렛이라고 부르고요. 네. 재산세 플러스 보험료까지 내준다라고 하면 더블렛, 보험료 플러스 유지보수, 그러니까 메인테넌스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트리플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임대를 해주는 분 입장에서는 테넌트가 미국이 재산세도 비싸다는데 재산세도 내줘, 보험료도 내줘, 유지보수도 해, 이런 좋은 조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스타벅스가 재산세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네. 유지보수까지 다 한다. 네. 이게 이제 트리플렛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테넌트가 이렇게 해주다 보니 항상 좋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부동산은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 보시면은 10년 동안 스타벅스가 있고, 그리고 20년 동안 옵션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본계약이 끝나면은 5년마다 내가 여기 있을래, 또 있을래 해서 토탈 20년 동안 옵션 계약. 그러면은 아까 본계약 10년에 옵션 계약 20년이면은 30년 동안 이제 스타벅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나 여기 오랫동안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렌트비 알잖아. 꼬박꼬박 낼 거라는 걸. 우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렌트비를 1년에 2%씩만 올려줘. 캡을 씌우는 거예요. 네, 캡을 씌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1년에 2%가 아니라 5년에 10% 올리는 걸로. 그래서 매 5년마다 10%, 네. 5년 끝나면 1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벅스가 안전하고 또 렌트비도 꾸준히 내고, 이게 뭐 1년, 2년 계약이 아니니까 중간에 또 이제 공실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나는 관리도 조금 편하게 하고 싶고 그냥 렌트비만 안전하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상품을 좋아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직접 관리를 하고 좀 렌트비도 조금 더 높게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본인이 좀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조금 렌트비가 높은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예요. 네. 관리가 정말 리스크가 낮고 편한 것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금액을 더 높여서 이제 50억 내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 브랜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버거킹인데, 네.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이제 파파이스도 버거킹이랑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네. QRS 그룹이라고.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버거킹도 뭐 미국에서 항상 이제 꾸준하게 네,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인데, 아까 스타벅스랑 금액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렌트 시작이 2007년에 시작을 해서 2027년, 그러니까 본 계약을 20년 동안 하고 옵션 계약을 이제 5년.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또 쉽게 나가지 못해요. 왜냐면 새로운 곳에서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새로운 곳에 또 매장을 또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조금 안전하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지금 4.25%인데, 이 수익률은 이제 NOI, Net Operating Income, 그러니까 익스펜스가 나가는 게 없죠. 왜냐면은 재산세,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 보험료를 다 버거킹에서 해주니까. 트리플렛이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만약에 438만 불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월 임대료를 15,000불을 그냥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네, 이런 상품입니다. 이게 트리플렛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완전 진짜 네트 수익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또 높여서 그럼 50억 이상 좀 네. 이렇게 금액이 좀 크게 가면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미국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CVS라고 네. 많이 알고 계실 저도 거예요. 알죠, 예.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점이에요. 예. 네, 뉴욕 증시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이 CVS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오래 있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라이센스 받는 것도 어렵고 퍼밋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롭게 운영하는 게 이 테넌트들한테는 그게 또 본인들한테 리스크가 되다 보니, 이 임대차 계약을 잠깐 보시면은 리스 시작이 200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리스 만기가 2032년. 그러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옆에 옵션 계약을 보시면은 5년 10회니까 50년인 거예요. 그러네. 네, 굉장히 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CVS라는 우량한 테넌트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이제 대부분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기간도 굉장히 길고 옵션 계약도 길고 이제 렌트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캡이 있다 보니까 그 캡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수익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정이 생겨서 되팔고자 하게 되면 뭐 임차인은 상관없잖아. 그냥 그렇죠. 스테이 하는 거고 네. 주인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 하나.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혹가다 트리플렛 상품 중에 매매에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꼭 살펴봐야 돼요. 뭐냐? CVS가 처음에는 300만 불이었어요. 그러면은 트리플렛이니까 300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누군가 600만 불에 팔았어요. 오. 누군가 9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테넌트는 프로퍼티 텍스를 어떻게 내요?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계약서에 우리는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테넌트로 있는 동안은 매매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에. 그리고 우리는 일정 금액까지만 재산세를 낼 거야. 그 이상이 되는 거는 바이어가 내 라는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전문가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트리플렛 물건들을 많이 딜을 해보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자, 이제 금액을 오늘 뭐 준비해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금액인데 네. 100억 원 이상 네. 이렇게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차일드 케어 부분에 이제 3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애프터스쿨. 예. 예를 들어서 뭐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딩이라든지 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애프터스쿨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차일드 케어인데 미국 전역에 약 한 450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이제 개런티를 렌트비를 다 개런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11월 1일 날 렌트가 시작이 돼요. 새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예. 소프트 러닝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렌트비가 들어오는 시점은 이제 11월 1일부터 렌트비가 이제 들어오고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렌트 기간이 2038년까지. 네. 그리고 나서 옵션이 이제 10년 옵션 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것 또한 이제 트리플렛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보시면은 높죠. 네. 근데 여기 옵션은 누구를 위한 옵션이라고 봐요? 옵션은 임차인을 위한 건가? 임대를 위한 건가?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옵션 때 이미 렌트비를 얼마로 올릴지까지 다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의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냐? 임차인한테 있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산세도 내주고 메인테넌스도 임차인이 다 하고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있을래 없을래에 대한 결정권은 그때는 이제 임차인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에 대해서 또 사례가 몇 가지 있네요. 이제 주거용하고 이제 상업용에 대해서 이제 네.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성공 사례보다 아마 실패 사례에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 사례를 많이 또 알려드려야 내가 또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 사례도 마음 아프지만 네.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네오집스 플랫폼에 가시면은 이 성공 사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익이 얼마다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네. 이 부동산을 살 때 이제 클로징 비용. 클로징 비용은 뭐냐면은 100만 불짜리 집이지만 딱 100만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론을 받게 되면은 론 진행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또 에스크로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또 타이틀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제 그 부수적인 이제 비용들 이 비용들을 저희가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렌트 인컴을 받게 되면은 비포 텍스, 애프터 텍스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7.12%라고 하지만 이 수익률이 내가 임대료를 받고 또 여기에서 익스펜스 나가는 걸 하면은 5% 후반대로 또 떨어질 수가 있고 네네네. 그것까지도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거 USC 근처에 있는 건데 제가 밑에 수익률보다 임차인의 크레딧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에 대한 이제 실패 사례가 대학교 근처들도 임차가 굉장히 풍부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렌트비를 이제 입금을 시켜 주시죠. 네. 그러다 보니 렌트비도 좀 올리기가 쉽고
또 렌트비도 잘 받는데 USC 근처라고 해서 전부 다 USC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려고 이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데 두 유닛, 두 가구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세 가구가 살 수도 있고 네 가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테넌트들이 어떤 테넌트들인지 저희는 다 확인을 해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이 되게 높았어요. 네. 여기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역시나 봤더니 테넌트들이 학생들이 아니라 좀 렌트비에 이슈가 있을 만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객분한테 이거는 테넌트가 USC 근처인데 학생들이 아니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데 수익률 때문에 그 다른 데보다 한 1.5% 정도 높은 수익률. 네. 왜냐면은 뭐 같은 지역이니까 그거는 뭐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역시나 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렌트비가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렌트비가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단순 실수해서 렌트비를 못 내거나 아니면은 정말 작정을 하고 좀 나쁘신 분들도 계세요. 작정을 하고 렌트비를 안 내면은 또 이빅션 하는 게 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렌트비가 정말 못 낼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잊어버리시는 게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수를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수익률보다는 그 테넌트가 어떤 테넌트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싱글 패밀리 한 가구가 있는 곳들은 이제 테넌트 분들이 그래도 좀 안전한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렌트를 줬어요. 근데 150만 불짜리 렌트를 사서 세 가구가 들어있는 것을 렌트를 줬어요. 그거는 50만 불짜리 세 개를 렌트 준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럼 100만 불짜리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의 크레딧과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의 크레딧과 50만 불짜리의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의 크레딧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확률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100만 불짜리를 구입을 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테넌트가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좀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 렌트비에 대한 우려가 적다. 수익률 1%, 2%에 연연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 좀 투자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매입 금액 170만 불이면 뭐 예를 들어 25, 뭐 21억 한다 치면 네네. 월 수입 12,000불은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은 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성공 사례로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3개 유닛이었는데 전부 다 USC 학생들이 또 살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건 이제 성공 사례로 저희가 좀 남기고 있습니다. 상업용도 그러면 비슷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상업용 같은 경우는 트리플렛일 네. 경우에는 아주 코어 지역보다는 수익률에 조금 더 비중을 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아까 CVS 같은 경우 막 20년, 30년 본계약에 50년 옵션 계약. 그럼 제가 부동산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은 오래된 부동산을 데몰레이션을 다 시켜서 허물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재건축, 재개발이 됐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CVS가 있는 동안 제가 거기에 개발을 한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핵심 지역에 한 4%, 4.5%보다 거기서 한 30분, 뭐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5%, 5.5% 이 수익률을 보셔도 크게 리스크가 없으시거든요. 어차피 렌트비는 다 본사에서 이제 개런티를 해주는 부분이고 네. 그 테넌트들이 있었을 때 그 곳에 대해서 제가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저는 좀 수익률을 비중을 조금 두고 고민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25%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커스필드라 그래가지고 네. LA 지역에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LA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좀 더 낮았을 거예요. 근데 고객분께서 다행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높은 수익률로 이제 커머셜 상품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실제 이제 뭐 성공했던 사례 그리고 또 실패했던 사례까지도 좀 이제 언급해 주셨고요. 세금 부분을 우리가 뭐 시간 관계에서 깊숙하게 이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또 잠깐 좀 언급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재산세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제 세법상으로는 한국은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아요. 물론 지금 보유세도 많이 올리곤 있지만 미국은 이제 취득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재산세가 높아요. 보유세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낮은 곳은 뭐 0.2%, 0.2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곳은 거의 2.5%. 한국은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만 네. 미국은 제가 100만 불에 샀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불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100만 불에 만약에 캘리포니아 지역은 1.05%에서 평균 한 1.2% 정도니까 네. 재산세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네. 대신 이제 거래세는 없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중과세 되는 게 없고 오로지 이제 재산세. 근데 이 재산세가 처음에는 높은데 어떤 장점이 있냐? 시세가 10%가 올라갔어요. 시세가 20%가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재산세가 1년에 2%로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재산세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켓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산세는 이것을 못 따라가는 거죠. 시세하고는 상관없이 1년에 맥스 2%. 그리고 이게 또 매매가 되면은 그 마켓 프라이스에 맞춰가지고 다시 재산세가 또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택을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네. 이제 마켓 시세 대비 오히려 재산세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양도세도 지금 한국에서도 뭐 양도세에 대한 뭐 얘기가 많거든요. 네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양도소득세는 이제 부부일 경우, 부부가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5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50만 불까지 면제가 됩니다. 네. 5년 이내에 2년 거주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현재 지금 집을 팔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5년을 가서 제가 1년, 2년 차에 거주를 하고 네. 3년 동안 렌트를 줘도 5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1년 차에 거주하고 3년 동안 렌트를 주고 마지막 1년을 살아도 5년 이내에 2년을 거주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남편 25만 불, 그리고 아내분 25만 불 해서 토탈 50만 불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양도세를 이제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세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면은 양도세 혜택. 본인이 투자 목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한국에서는 10억짜리 집을 20억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양도세 계산. 얼마 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거 뭐 있지? 공제 받을 거 뭐 있지? 계산을 하시는데 미국은 10만 불짜리가 100만 불짜리가 20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시점에 뭘 하고 있냐? 100만 불이 200만 불이 됐다라고 하면은 200만 불보다 같거나 더 비싼 부동산을 이미 찾고 있어요. 왜냐? 동종자산,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부동산에 재투자가 됐을 때, 물론 이제 6개월 이내에 재투자가 돼야 됩니다.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언제까지?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게 이제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세법에 1031조 익스체인지 조항,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고 부르는데,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거죠. 텍스로 내야 될 부분을 이연을 시키면서 그만큼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렌트비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밸류도 그렇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 또 이제 베네핏을 보실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양도세 높지 않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수준이니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6개월 내에 이제 재투자하면 진짜 네. 좀 괜찮은 부동산 계속 좀 점프하면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횟수 제한 이런 건 없고. 횟수 제한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네. 외국인도 활용이 가능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요. 미국 부동산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이 안전하게 사는 법은 저희가 무엇을 하던 간에 뭐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문가라 함은 정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네. 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을 보여줘서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 지역이 상승될 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네오집스 같은
데이터 분석을 AI로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하이라이즈드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뷰를 제가 살펴보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뷰에 따라 가지고 팔 때 또 임차인이 들어올 때 수익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뷰를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비슷한 콘도라 하더라도 로케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콘도는 좀 홈리스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조금 우범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 지역은 다 피해야겠죠. 로케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사는 법은 뭐 낮은 가격에 사면은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현재는 환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사는 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라 해가지고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시는 게 안전하게 사는 법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미국 부동산 매수 적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두 가지죠. 아까 수요 공급은 이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리가 이제 조금 빠지고,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매매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이고, 환율이 조금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한 1250원대만 가더라도 이제는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때가 조금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돈 셰프 90회 특집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 미국 현지에서 오신 네오집스 태수 대표님을 모시고 상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 부동산 투자도 이제 뭐 인컴 게인에서 캐피탈 게인까지 이제 누리고 둘 다 이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이제 투자에 이제 유의해야 될 점, 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뭐 성공 실패 사례 다 경험한 이 전문가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국재무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서 미국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네오집스와 함께 코어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고해 주신 태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